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공감 파트너스 조인갑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 차근차근 올라간 시장이다. 계단을 밟으면서 194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금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불안 요인이 있었던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일정 부분 좀 안착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월 달까지 사실 시장에서 좀 불안 요인으로 제기된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볼 때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불안감들이 실제로 나왔을 때 현실화되면서 1월 달에 큰 조정을 좀 보였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불안 요인으로 했던 것이 이머징 국가들의 전반적인 위험, 국가적 경기나 경제 위험들이 부각되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이 글로벌 시장, 특히 한국 증시에도 반영된 모습이 1월 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좀 과하게 반영된 것이 2월 달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머징 국가, EM 국가라 하죠. 이머징 국가에서 나타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약간 일부 해소되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2월 달에 기술적 반등을 이끌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완결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신흥 국가들의 위험도 여기서 완전히 종결돼서 더 이상 위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특정한 국가 같은 경우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여전히 2월 달을 투자하는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는 긴장의 국면들을 좀 더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월에 대비해서는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인 강도가 좀 낮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주 이런 부분을 상쇄시켰던 것이 바로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 좀 지난밤에 엇갈리게 나오기는 했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요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죠. 네, 주요 이슈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언급되는 것들이 그 선진국 증시가 좀 강하게 다른 데보다 전반적 경기 자체가 좀 회복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월 달 자체에 어떤 계절적인 요인 또는 기후적인 요인을 해서 좀 떨어지는 경기가 좀 하향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큰 흐름에서 볼 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들은 유럽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에 대한 기대 또는 선진국 증시에 대한 예상치가 좀 더 이전에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경기를 따라하는 것들이 자금이나 돈의 문제인데요. 돈 자체도 선진국 중심 또는 유럽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금 자체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투자 자금들도 빠지고 있는 모습들,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일본에서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흥국가 등 같은 경우는 전반적 그림에서는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은 무차별적인 줄어듦보다는 신흥국가 같은 경우는 좀 차별성을 좀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국가 내용들이 이런 미국의 양적 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많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체력을 갖고 있는 신흥국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현재의 테이퍼링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선진국 경기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무기라기보다는 지금 유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 부각되고 있고 신흥 국가들도 최근 그 중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이 굉장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좀 유명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금융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선진 국가로
국가라고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그 첫 번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신흥국가 중에서는 이제 대만하고 인도 쪽이 시장 금융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제 유럽이긴 한데 동유럽이죠. 폴란드 자체도 유럽 전체 경기 자체가 이전보다 회복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 자체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폴란드다. 따라서 이 선진 국가라든가 아니면 이머징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국가는 네 가지. 그래서 이탈리아, 대만, 인도, 폴란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나라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경기 대비해서 좀 저평가. 그동안에 좀 많이 유럽에 대한 위기하면서 과매도된 것들이 지금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들도 상향되는 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자금자, 글로벌 자금들이 이탈리아로 지금 조금 방향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이익의 추정치들이 글로벌 애널리스트로 하여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추정치가 상향되는 것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융에서 특히 이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두 가지 요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 어떤 자금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국가의 어떤 이익을 나타내는 체력인 기업들의 이익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대만에서는 지금 유동성의 자금과 기업의 어떤 이익 자체가 상향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익의 추정치도 상승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이 추정치 상승되려고 그러면은 이 정책적 요인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됩니다. 신흥국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신흥국가인 이 인도에서 이 정책적 요인들이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책적 개선 요인들은 향후에 거시경제를 개선시킬 것이고 그 거시경제가 개선되면서 거기서 기업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어떤 이익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이제 자체적인 것보다는 빠르게 어떤 유럽의 수혜주로 부각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과 주요 일정들 좀 확인해 보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좀 얼마 없습니다. 간단하게 일정과 앞으로의 전략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4분 실적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지수들이 좀 발표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내수제 대표주로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지금 좀 내수제 범위를 넘었지만 어쨌든 코카콜라 음료수 쪽에 실적이 발표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것이 19일 날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나을 경우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0일 날 이거 외에도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보다는 좀 유럽의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 유럽 같은 경우는 PMI 지수가 17에서 21일경 사이에서 발표되면서 유럽의 경기가 지금 4개월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강한 확신세를 주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HSBC가 집계하고 발표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PMI 지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값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1월 달에 우려했던 것들이 좀 더 완화되면서 2월 달에는 어떤 증시의 반등, 글로벌 증시의 반등. 단지 이제 FOMC의 공개록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다음 주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2월 달 같은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질 걸 봅니다. 단지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의사록이 발표될 경우에는요. 그에 따라서 신흥국가들에 대한 자금 자체 양적 완화가 축소되는 모습들이 더욱더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동성 자체는 있다. 단지 어느 정도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1월 달에 그 반나에서 2월 달 나오는 기술적 추세는 2월 셋째 주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트레이딩,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보수적 자세를 견지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공감 파트너스 조인갑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